자, 오늘은 목 서비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목인데 목을 이해해야지 전신의 수기를 이해하거든요. 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옆모습의 C자. 목은 C자를 형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 왜 C자가 됐냐면 원래 뱃속에서 형성될 때 목뼈가 일자였었어요. 구부리고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눕혀놓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세상을 보려고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머리를 듭니다. 원래 코드적으로 입력되어 있던 거는 역학적인 무게중심을 제로가 되게끔 코드가 입력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늘 아프지 않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력선이라 얘기해요. 그래비티 라인이라는 게 중력선인데 이 선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선이 됩니다. 자, 어깨를 느끼지 않아, 목을 느끼지 않아, 허리를 느끼지 않아, 다리를 느끼지 않아. 이건 아프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어깨가 느껴져, 목이 느껴져, 허리가 느껴지는 거는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요법의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몸을 느끼지 않게끔 먼저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끔 우리는 그 사람 몸을 잡고 만져서 그 부위로 자꾸 밀어놓죠. 자꾸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또 밀어놓고 또 나가요. 그럼 고객은 늘 바라게 그러죠. 나는 여기 가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원장이 만져줄 때는 좋은데 집에 가면 돌아가 있대. 받을 때뿐이 아닌가요? 자꾸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까? 어차피 아침을 왜 먹어? 점심을 왜 먹어? 저녁에 배가 고플 텐데. 어차피 배고플 텐데 왜 먹냐는 거죠. 그죠? 치료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몸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분명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력선 안에 들어오는 시간을 못 견뎌 해요. 몸은요, 변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고, 중력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은 역학적으로 C자목이 돼야지 무게중심이 제로,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라는 그림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목이든 거북목인 사람한테 치료의 첫 번째 패턴은 C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다 먼저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목의 구조는 내가 알고 있는 경추뼈부터 여러 가지 원리 다 찾겠지만 구조적으로 C자로 되게끔 돼 있어요. 왜? 목뼈는 뼈 자체는요 사각형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뼈는. 근데 목뼈 가운데 있는 물렁뼈는요 앞이 넓고 뒤가 좁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서 앞이 넓고 뒤가 좁게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자연적인 C자입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목뼈는 사각형, 목에 있는 물렁뼈는 앞이 넓고 뒤가 좁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C자목은 원래 우리 뇌의 코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냐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원래 만들어진 원리를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온다고 몸에서는요. 어떻게? 통증으로 와요. 통증으로 오고 또 불편함으로 오고 근육 결림으로 오고 또 저림으로 옵니다. 얘를 역학적인 원래 무게중심이 앞이 넓고 뒤가 좁은 물렁뼈 모양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러운 C자 모양으로 만드는 거를 먼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원리를 그럼 생자를 갖다 밀어넣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물렁뼈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목에서 중력을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C자가 될 수 있도록 두 개가 당겨주는 근육과 뒤에서 하나에 잡아주는 역학적 무게중심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내가 어떤 막대기를 그냥 땅에다 세우려면 줄을 매달아서 이쪽에 당기는 힘과 이쪽에 당기는 힘의 균형이 같아야지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기울여서 당기려면 얘를 좀 더 세게 당기고 여기서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힘, 앞에서 두 개의 근육,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이 잡고 있고 뒤에서 하나의 근육이 두 판 상근이 잡고 있다 라는 균형을 먼저 합니다. 왜? 이래야지 요 물렁뼈가 앞이나 고치가 좁은 게 균형적으로 딱 잡힌다는 거죠. 먼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겠어. 허리가 아프대. 근데 목은 일자목이에요. 허리 백날 치료해봤자 안 잡혀요. 왜? 목에서 구조적으로 일자목이면 이 역학적인 무게중심을 C자를 만들어놔야지 허리에서 반응이 오거든요. 보세요. 뒤통수 나오고 목 들어가고 등 나오고 허리 들어가고 엉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 무릎 들어가고 종아리 나오고 뒤꿈치 들어가고 우리 몸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형상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일자로 쭉 서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는데 약간 이런 굴곡을 치니까 안 넘어가고 뭔가 균형이 잡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간격, 유격을 많이 띄워놨어요. 특히 내장기도 한쪽으로 떨어뜨려 놔서 뛰어다녀도 얘가 스프링 역할을 해요. 무릎에서도 스프링 역할을 하죠. 소장이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으니 내가 움직일 때 문제가 없는데 다 들러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못 걸어 다녀요. 얘가 아파서.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움직이죠. 또 임신하면 아기가 배에서 커서 쭉 타고 올라갈 때도 얘가 한쪽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 모든 게 유격과 간격인데 목에서도 어느 정도 유격 범위 안에 우리 몸은 그래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버텨줍니다. 여기 범위까지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를 넘어가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게 그래요. 나 요즘 몸이 아슬아슬해. 아플 듯 말 듯. 조시가 심찮지 않아. 뭐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해요. 몸이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데도 아슬아슬해. 요런 거를 한의학적으로 중국에서는 아건강이라고 불러요. 아건강. 뭔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아슬아슬한 가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치가 4에서 뭐 84인데 79야. 정상인데 아슬아슬 이런 거 있죠. 하지만 정상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 넘어가서 81 되면 요거죠. 120에 82 혈압 정상인데 125에 84야. 뭐 이런 거. 요러한 상태가 우리가 아건강이라고 얘기해요. 아프지도 않고 안 아프지도 않고 어정쩡한 걸 유지하는 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상태는요.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건강한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발라. 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밥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 모든 상황이 아슬아슬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주 한잔 먹고 잠도 자고 노래도 부르고 나름대로 뭔가를 유지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신랑하고 일촉즉발에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시댁 얘기하지 말 것, 처갓집 얘기하지 말 것, 애들 머리 나쁜 거 서로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 뭐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선을 넘어가지 않고 유지해요. 나중에는 맨 처음에 결혼하면은 우리는 같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서로 만나는 거 조금만 만나. 처음에 다 만나고 살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살아. 그리고 요거만 서로 공존하지 나머지는 자기야. 왜? 이제 여기서 넘어가거나 넘어오면 이제 물고 뜯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어떤 지켜줘야 될 선이 있는 것처럼 그걸 아건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은 어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도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열난다는 거를 의학적으로 37.5도 이상은 열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37.2도를 뭐라 그래요? 미열이라고 그래요. 미열.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요? 아프다고 얘기 안 하죠. 미열이에요. 그냥 미열. 근데 여기서 35도가 넘어가면 고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너 아픈 거야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럼 36.5도, 36.6도에서부터 37.4도까지 뭐예요? 아건강 상태예요. 아건강. 자, 정의를 자꾸 내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 있죠. 아유, 그 정도면 괜찮아요. 응? 여러분들이 수기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좋아지게 할까?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인데 36도까지 만들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 범위 안에까지 만들어주는 거 수기의 범위인데 목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까딱까딱하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C자목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완벽하게. 왜? 책을 봐야 되고 핸드폰을 봐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 머리 무게가 밑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근육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일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일자가 돼버리니 여기뿐만 아니라 흉추, 요추 전체적인 문제가 오고 목에 문제가 오니 내장기에 문제가 오고 호흡이 짧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무릎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문제를 목을 잡아주려니 그럼 너 그 일을 때려쳐. 그건 아니잖아요. 어? 너가 이래서 그래. 너 공부해서 목 아프네. 너 공부하지 마. 이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좀 살살 좀 풀어가면서 공부하고 살살 쉬어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한테 오늘 3개를 낫게 해주고 보냈더니 다음날 왔더니 하나가 돼서 와. 그럼 얘기하죠. 나는 너한테 3개를 낳게 해줬는데 왜 너 다시 하나가 돼서 왔냐고. 어떻게 됐어요?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 뭐냐면 3개를 만들어주고 하나라도 만들어왔으니까 잘했으니까 난 또 오늘 3개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 갖고 오고 또 3개 만들어주고 하나 갖고 나중에 어느 날 3개 만들었더니 2개를 갖고 오더라. 오, 거기까지 됐어. 그 정도면 됐어요. 고객도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무릎이 아팠는데 걸을만 해. 이거 뭐예요? 그 정도면 돼. 악원강이라는 뭐죠? 악원강.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을 풀 때 자꾸 생각해요. C자를 만들려다가 뒤를 너무 확 꺾어버려요. 어? 아예 꺾어서 접어놓지 뒤로 그냥 폴더로?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C자를 만들어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저항력이 있다는 거죠. 얘가 뒤로 넘어갈 때 목의 저항력이 흉추 12번에서 저항력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앞쪽에 유두 가운데에서 세치, 단중에서 세치, 단중에서 세치 위에서 걸리고 양쪽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구들 위에서 걸려요. 여기서 걸고 있는 얘네들을 잘 나사를 조정해줘야 돼. 왜? 여기가 세게 나사가 조절되어 있고 느슨하면 한쪽으로 기울겠죠? 어떻게 돼요? 얘를 조금 풀어서 여기와 같이 균형을 만들어내야겠죠. 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차로 얘기하면 한쪽의 밸런스를 깨지면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수기예요. 수기라는 게 의학 용어로 카이로프라틱이에요. 카이로, 자 보세요. 카이로 프라틱. 이게 뭐냐면 카이로가 손으로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프라틱은 실행하다. 카이로프라틱은 손으로 실행하는 모든 게 카이로프라틱이에요. 근데 이걸 의사들이 하는 걸로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뭘 바뀌었어요? 수기. 뭐가 틀려요? 똑같으니까요. 여기서 추나 밀고 당겨.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치료라는 단어는 안 써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뭐라 그래요? 관리. 응? 단어는 트리트먼트, 케어예요. 의미가 더 커요. 케어가 더 돌보는 거니까. 근데 단어가 그래. 너네는 절대로 치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너희는 그 정도 쓰면 안 돼. 우리 뭐라 그래요? 관리. 자, 간판에다가 절대로 의학적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신체 부위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항문외과를 쓰고 싶었어. 나는 항문외과라고 쓰고 싶어. 그랬더니 법적으로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써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모순이에요. 제가 어느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장동건이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디서 제가 장동건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돌 던지겠죠. 그래서 거기다 아이디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제 아이디가 뭡니까? 잔돈건이에요. 잔돈을 걸었다고요. 근데 그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어우, 장동건 씨 오셨습니까? 네, 장동건이에요. 차이가 있죠? 잔돈건이라고, 잔돈건. 근데 장동건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참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몸에서 진짜 장동건을 만들 수 있지 아니면 진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지 분명히 내가 하는 거는 치료인데 왜 자꾸 관리라는 단어를 돌려 써야 되는지 그 단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남들이 그래. 야, 신교수 말 잘한다. 똑같은 거 1000번 강의해 보셨어요? 똑같은 거 1000번 얘기해 보셨어요? 똑같은 거 2000번, 3000번 얘기해 보셨어요? 얘기했는데 책도 지금 14권 썼어요? 그러면 책으로 쓰면서 또 정리했겠죠? 그러니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거를 수십 번을 반복하니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머리에 정리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해 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왜? 나 또한 헤매봤으니까.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봤어요. 하루에 50명, 심한 날은 100명도 왔어요. 30년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픈 사람만 손으로만 치료해봤어요. 그리고 카데바실에서 카데바를 32구 정도를 보면서 약 400시간 정도 해박실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만졌을 때 사람들하고 죽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제일 힘든 게 그 감정이에요. 차라리 말이 없으면 나는 틀어졌는데 잡아주면 되는데 만질 때마다 말이 맞아. 아! 살살해요. 아! 저 딴 데는 이렇게 세게 안 하던데. 아! 여기 얼마예요? 여기 5만 원, 저기 2만 원이던데. 아! 오늘 뭐 아침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계속 나에게 감정으로 내 감정을 건드려요. 나도 똑같은 마음을 해주고 싶은데 감정을 긁으면 나도 세게 확 꺾어요. 그래서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된다고요. 왜? 내 감정 건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나는 항상 평온해야 돼.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와이프가 긁었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임플란트 한다고 500만 원. 근데 왜 또 신우이는 또 왜 온대? 이래. 근데 이제 신랑이 나왔어. 그래서 부하 직원들하고 딱 얘기해서 평온을 찾아야 되는데 부장님 이게 이러게 그랬더니 너희 밑에 직원이 볼 때는 화낼 일도 아닌데 왜 화를 냈지?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치료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일단 지어놓고 내 밑으로 팍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수기는 그 사람의 기운의 에너지를 내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 위에 있는 에너지는 절대로 잡지 못해요. 어저께 우리 실기를 할 때 어떤 제자분한테 제가 나보고 나한테 직접 어제 보신 분 있어요 영상? 직접 하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랬더니 딴 데 잘하는데 내 몸에다 하라고 내가 누워있으니까 못하고 걸걸 떨어요. 왜? 바로 저는 두렵겠죠? 제가 감각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 똘똘한 사람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적인 요소가 저한테 눌린 거죠. 그죠? 근데 환자한테는 진짜 잘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저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제 나랑 안 볼 사람 같으면 막 하겠죠. 근데 그분은 저한테 몇 년 동안 저한테 공부를 했고 그 사람 카톡에 제 사진이 있어요. 이거 뭐야 했더니 나를 멘토로 잡았대요. 멘토라고 해서 제 사진을 거기다가 놨어. 근데 그 멘토의 목을 만지고 또 너무 잘하는 교수를 만진다는 자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똑같아 입장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몸이 설명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배웠다고 저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 에너지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대학원에서 제가 수업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신 교수님 대학원에서 이거를 얼마나 잘 가르쳐? 아니요, 저 대학원에서 이런 수업 안 해요. 교수법, 티칭하는 거, 가르치는 방. 왜? 대학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온 이유는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수법과 똑같은 거를 설명하는 방법, 또 책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더 많이 가르쳐줘요. 방법이 좀 틀린 거예요. 방법이. 이런 거는 저랑 현장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봐봐요. 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해박실에서 지금 본다면 또 조직 하나 뜯어가면서 요게 피부고 요게 천층근막이고 자 요거 보이죠? 요게 승모근이야. 자 승모근 잘라볼게. 자 두 판 상근 보이죠? 자 밑에 신경 보이지 요거. 자 혈관 보이죠?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헛다리 짚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거 보고 그거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책을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목이 7개죠. 근데 중심에 있는 게 경추 4번이에요. 압니까? 뾰족한 게? 오늘 저랑 이 4번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왜? 역학적으로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5번이 있고요. 6번이 있고 7번, 3, 2, 1번이 있습니다. 목표는 7개인데
4번을 중심이다. 그럼 허리는 어디예요?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데 그 중심이 4번이죠. 3번과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여기서 와요. 5번. 경추는 5번에서 와요. 요 밑에서. 그러면은 질환으로 볼 때 여기가 한 파트가 있고 여기가 한 파트가 있겠죠. 대부분의 목의 질환은 여기서 안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온 신경을 경신경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거를 완신경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나타나는 여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치료는. 근데 말이에요. 얘네가 증상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가 틀어서 온다고. 원인은 얘네가 제공하고 통증은 얘네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목을 만질 때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진짜 어디 풀어야 돼? 여기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잘 맞춰놔야지 얘네가 없는데 현상은 여기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자꾸 목을 어디 만지다가 안 난다고 포기하냐면 밑에 만지다가 안 난다고 포기해요. 어디부터 만져야 돼? 여기 만져야 돼. 근데 여기가 1번과 2번을 어퍼 서비컬이라고 불러요. 이게 상경추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상경추라는 부분을 저 또한 공부를 하면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저 원인이 어디 있지? 여기가 아픈데 왜 저기를 만져야 되지? 저기에 뭐가 있나를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해부학실에서 계속 열어보고 뜯어보고 고민해보고 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답을 찾는데 5년 이상 걸렸어요. 하나를 해부학적으로. 물론 30년 동안 치료한 거 말고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확신을 갖고 정리시키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게 상경추라는 했던 분이 1번 뼈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도넛처럼. 2번 뼈는요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껴져 있어요. 응? 그리고 이게 경추 1번이에요. 얘가 아틀라스라 그래요. 얘가 아식스라 불러요. 아식스 맞나? 아식스? 네. 환추, 축추, 환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 신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지구를 쫓겨났어. 지구에서 벌을 뭐라고 줬냐면 그 신이 지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짊어지게 만들었어. 지구를 여기 목 뒤에다가. 이게 아틀라스 신이에요. 그래서 경추 1번 보면 딱 홈이 파여져 있어서 거기에 머리가 딱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뼈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자,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이 모든 뼈는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의학용어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물렁뼈가 싹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격도 흡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슬라이딩 무브먼트도 하고 하는데 1번과 2번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렁뼈가 있다는 얘기는 충격도 흡수하고 어떤 변동이 있다는 거고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스프링이 있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1번과 2번은 물렁뼈를 없이 딱 목을 막아놨어요. 왜? 외부에서 어떤 것들을 잘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생겨요. 그 단점이 바로 여기 경추 1번 위에 바로 여기에 뇌가 있어요. 바로 척수 모양의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브레인스템이라 불러서 뇌간이라 불러요. 뇌간 요 속에 뇌간 속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허준 드라마에 보면 구춤지라고 나오는 게 닭을 갖다 놓고 허준하고 다른 그 침구사가 둘이 앉아서 허준에다가 침을요 12개, 10개 이상의 침을요 이만한 장침을 닭에게 찌릅니다. 찔러서 그 침이 다 들어갔는데도 닭이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 상대방이 졌어. 왜? 침을 찌르다가 연수를 건드리면 바로 죽어요. 구침지라고 나옵니다. 허준 구침지. 그래서 이 부분의 연수를 생명의 뇌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이 연수 여기 위에 변연계라는 데가 있어요. 변연계. 여기는 감정의 뇌라고 얘기해요. 감정, 욕구.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앉고 싶고 뭐 싸고 싶고 전부 다 이게 변형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쭈글쭈글한 데가 있죠. 이거를 베네피질이라고 그래요. 베네피질. 자, 그러면 여기 팔 위에 뇌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물렁뼈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6가지가 벌어져요. 자, 제가 해부학실에서 카데와 목을 잘라봤어요. 이렇게 사람 목을 잘라서 이렇게 뒤집어서 봤어요. 왜? 그 구멍이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는 그 구멍을 보면 필요로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욕구하는 게 표현되잖아요. 봤더니 잘라서 딱 잘라봤더니 밑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커요. 저는 이게 식도인 줄 알았어요. 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얘기했고 먹어야 되는 게 되게 중점을 두니까 아니고 요 위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대. 요게 식도고 요게 기도더라고요. 기도야.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지 않아도 일주일은 살 수 있고 열흘은 살 수 있는데 숨 쉬지 않으면 5분은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숨 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숨 쉬는 거랑 연관되는 근육이 뭐지? 이게 횡격막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할 겁니다. 횡격막. 자, 두 번째 봤더니 혈관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큰 혈관이 있고 작은 혈관이 있어요. 자, 영화 황정민 씨라는 그 영화배우 남자가 산에 올라간 영화가 있어요. 그 히말라야의 그 동료를 구하러 가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응? 그때 황정민이 그 산 밑에서 그럽니다. 산소가 희박한 거야. 산에 막 올라가려니까. 그러니까 야! 저는 그 영화 대사 그런 것만 들은 거야. 이 산소가 희박해. 뇌는 체중의 3%야. 근데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소모량의 15%야. 산소가 희박해. 저 그 대목이 딱 들어와요. 뇌는 체중의 3%예요.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산소량의 15%예요. 그 15%가 어떻게 올라가요? 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맥을 통해서. 그러면 뇌에 올라가는 혈액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큰 거를 동맥. 그랬다가 해부학 교수한테 혼났어요. 신 교수. 너 교수라며. 맞는데요? 이거 아니야. 제가 또 그 교수님. 당신 맨날 죽은 것만 보잖아. 나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 사람은 30년 동안 뭐 매일 한국 시합을 했대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웃으면서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큰 게 정맥이에요. 피가 내려가는, 노폐물이 내려가는. 동맥이 작아. 그래서 내가 교수님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네 집은 수도관하고 배수관하고 뭐가 더 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맞죠? 수도관은 작은데 아비로 쫙 올라오고 배수관은 줄줄줄줄 흘려서 주워서 내려가잖아요. 맞죠? 아, 그러면 머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뇌출혈이나 어떤 문제들은 피가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라 못 내려가서 문제구나, 터지는 거구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연관, 이 피가 막힌 거를 어디서 막힌 거야? 이 상경추 부분에서 뼈가 틀어지면 정맥으로 내려가는 피가 잘 못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가 틀어지면 1번 혈압이 올라가고, 두 번째 뇌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가 못 내려오니까 틀어지면 압이 차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게 이게. 그래서 제가 실험했어요. 혈압 높은 사람들을 상경추를 수건으로 뚝 당겼더니 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람들의 뇌출혈을 예방하거나 뇌혈액순환이나 어떤 걸 좋아지게 하려면 상경추를 당겨서 풀어놓으면 압이 떨어지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눈에서 막 신빛이 터지고 이런 사람들, 압이 찬 사람들 상경추 당겨놓으면 압이 쭉 빠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이 얼굴이 풍선이 된 것처럼 부풀었다 전부 다 압이 빠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뇌압과 혈압이 연결되는 저 상경추에 집중해. 또 세 번째, 뇌에서 내려가는 뇌신경이 몇 개가 내려가냐면요 640만 조의 뇌신경이 내려가요. 640만 조의 뇌신경이 상경추가 똑바로 되는데 쫙 내려가요. 요거 네 번째, 여기에 목 옆에 림프의 터미너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왔던 찌꺼기들을 걸러서 싹 버려주고 청소해주는 기관인데 다리든 허리든 골반이든 모든 터미너스, 그러니까 림프의 마지막 문이 목 옆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이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풀어주면 오, 무릎에 부종이 빠졌어, 허벅지가 빠졌어. 이게 왜냐면 여기에서 터미너스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연관되는 것이 경추, 여기 또 상경추에서 림프의 순환이 안 돼요. 여기 막히면. 다섯 번째, 여기 안에 뇌간에 연수가 있죠. 뇌신경이 12개입니다. 12개. 12개인데 제가 치료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래비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중력.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가 두 개예요.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하고 피가 돌면 내 몸에서 그 사람 몸에서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냐, 우리가 살아나는 게 있죠. 나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거 있죠. 사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그냥 살아가는 게 있고 살아내는 게 있어요. 살아내는 반응은 언제 오냐면요, 내 몸에서 피가 완전하게 한 바퀴 싹 돌 때, 팔다리 쪽으로 싹 돌고 내장기로 피가 한 바퀴 싹 돌면 내 몸은 살려내려는 의지로 바뀌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어. 그리고 오늘의 잠을 따뜻하게 하고 잤더니 내 밤새는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죠. 내 몸에서 나를. 그게 뭐예요? 살려내는 반응이에요. 내가 내 몸을 내가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싸는 거, 이거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려내는 반응은 피가 돌아야 돼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된다? 내장기로 완벽하게 돌 때 살려내는 반응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살려내는 반응으로 가려면 답은 이거예요. 내장기로 피가 싹 돌아가야 돼. 근데 내장기로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뿌리가 있더라는 거죠. 뿌리가. 그 뿌리가 경추 쭉 봤더니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드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내장기에 피가 돌아가서 살려내려면 각 뿌리들을 다 건드려야 돼? 아니 그렇지 않은 자리가 하나 있어. 한 번에 내장기로 싹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연수에서 나와서 일로 와서 인체 중앙으로 쫙 내려가면서 모든 내장기를 싹 건드려요. 미친 듯이 달리는 저 미주신경을 자극을 주면 우리 내장기에서 어떻게 된다? 사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미주신경 건드려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미주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려내려는 반응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지구의 원래의 파장이 있어요. 지구의 원래 파장. 사람이 자라나고 씨앗이 던져져서 씨가 자라나는 어떤 고유의 파장이 있다. 사람이 교감신경의 에너지, 제가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려고 누우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에너지와 자려는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만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요때 나는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이래요. 그리고 귀도 들리고, 근데 그 타이밍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게 내려가 버리면 자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면 깨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존이 있어. 존 공간에, 요 공간에 들어온 우리 몸은 급격하게 살려내려는 반응을 바뀌어요. 요게 알파파 파장이야. 알파파 파장에 7.83Hz라는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요. 파장기를 만들어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 생산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샵에다 딱 틀어놓으면 치유 에너지가 바로 알파파로 떨어져요. 그러면 케어하기 되게 좋거든요. 아까워 죽겠어 지금. 그래서 선주문을 받을까? 여러분 돈 내실래요? 요거가 이 상경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혈압, 뇌압, 640만 뇌신경, 림프순환, 미주신경, 알파파